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문제다 이거 정권이 이러다가 끝까지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만 주식 많이 하시고 또 연금도 하시고 펀드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실적 발표도 그렇고 실적 발표에 나오고 있는 주가 흐름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10만 전자 13만 전자 간다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현 시각 6만 전자 깨졌죠. 깨졌어요. 오늘 뭐 보시고 오셨어요 좀? 아침에 장 열리면서 보니까 6만 전자가 깨졌던데 5만 원대로 지금 형성되고 59,600원, 58,900원까지 갔다가 59,600원 조금 이제 올라왔는데 어쨌든 700원 전 장보다는 하락을 했습니다. 1.16% 하락을 했네요. 이거 왜 이럴까요? 반도체 호황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삼성의 문제는 전형적인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경영진이 과연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느냐. 근데 문제는 뭐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표이사나 이사직에 없는 이재용 회장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삼성하면 이재용 회장. 네, 그렇죠. 실제로는 뭐 이재용 회장이 결정을 하는데 과연 의지나 능력에 있어서 계속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실적 발표도 영업이익 10조를 못 채우면서 밑돌면서 조금 실망감을 줬습니다만 결정적으로 6만 전자가 깨진 제일 큰 이유는 며칠 전에 이재용 회장이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뭐라고 했나요? 파운드리 분사 안 한다. 제가 보기엔 그게 결정적으로 6만 전자가 깨진 원인으로 생각이 돼요. 아니 파운드리 분사 안 하고 이제 삼성에서 잘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근데 악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거는 주문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주문을 받아서 위탁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요런 성능 요런 거를 만들어 줘.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범용 D램이 훨씬 메모리 크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아직까지는 마켓 셰어 세계 1등인데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는 어떤 거냐면 다른 유명 셰프가 있어요. 근데 이 셰프의 아주 비밀적인 레시피가 있어. 그러면 그 유명 셰프가 자기가 다 음식 조리를 못하니 레시피를 주고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는 들기름을 써 주세요. 뭐 요렇게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납품을 해. 그러면 그 셰프는 자기 식당에서 그 음식을 팔아요. 뭐 요렇게 하는 게 파운드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맛을 내게 해서 TSMC는 그렇게 위탁받아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그 파운드리 사업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그 납품을 하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식당을 크게 해. 그렇죠. 자기 식당을 크게 하고 심지어 막 그거를 뭐 대규모 프랜차이즈까지 한다고 예를 들 때 유명 셰프가 여기다가 자기의 비밀스러운 레시피를 주겠냐 말이죠. 그럼 그 셰프 입장에서는 비밀이 다 들통날 수 있는. 나한테 내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 외에 이 회사에서 자기 식당에서도 이 레시피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않아? 물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는 합니다만 문제는 의심을 사는 거죠. 이게 같은 한 회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사업부에 근무하던 직원이 내부 인사로 이쪽 D램 사업부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도 온단 말이죠. 그러네, 같은 회사니까. 그러니까 잘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가 계속 잘 안 돼.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를 아예 분사를 해라. 우리가 분사 내지는 회사 분할을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나쁜 사례가 워낙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안 좋게만 맞아요. 선입견이 갖고 분사 안 있는데 된다 생각했는데. 필요한 분할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다른 지배주주 아닌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네.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서 분사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 얘기는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이걸 해야 안 된다. 했죠. 그래야 이거를 그냥 식당은 식당대로 회사에서 하고 주문 납품하는 거는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아예 이 좀 관계를 끊어서 네. 레시피 저희 주시더라도 이 식당에서 절대로 그 레시피 못 씁니다라는 네. 거를 확인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는데 이재용 회장이 2, 3일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이틀 됐나? 파운드리 분사 왜 그렇게 절대 안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예. 이재용 회장은 이 지배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홍역을 치르고 있고 아직도 그게 진행 중이죠. 진행 사실은. 중이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분사 내지는 합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에 합병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엘리엇한테 손해배상도 해주고 있고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사실은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인 건이 여러 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변화? 아니, 자기 이제 다 했어. 그룹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이미 그거로 확보를 했어.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도 불거졌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네. 지배구조 변화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괜히 회사 뭐 분할하고 하는 과정에서 논란 생기면 피곤해 나. 그냥 안 해. 아니 그런데 지금 예. 보면 메모리 사업부보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점점 비중이 커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삼성은 파운드리가 계속 쪼그라들어. 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파운드리 사업부에 있던 사람 상당수의 임직원들을 아예 이쪽으로 옮겨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메모리 사업부에. 그럼 파운드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TSMC는 그거 파운드리 사업 잘해갖고 지금 예.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몇 배가 더 커졌는데 TSMC뿐만 아니라 그 시장을 잡아야 된다. 폭스콘도 그렇고 예. 이게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파운드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6만 전자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엔 네. 이재용 회장은 이제 회장 타이틀 떼어내고 내려와야 돼요. 주주로서만 있어야 돼요. 이제 가장 지분율이 높은 주주로서. 이재용 내려와라. 아니 그러니까 회사 경영은 정말 삼성전자 같으면 네. 반도체 잘 하는 사람, 엔지니어 출신 네. 이런 사람이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CEO가 정말 중요하죠. 이재용 회장하고 가깝다고 네. 뭐 CFO 출신 아니면 미국 MBA 같이 유학 가서 그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중요 의사결정을 하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거는 거버넌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HBM 이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HBM이 이제 기술이 좀 삼성전자가 뒤쳐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걸 따라잡을 거니까 어차피 따라잡을 거니까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위기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삼성에서 계속 해왔는데 우리 의원님은 이 리더십, 오너십의 문제, 경영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HBM만 해도 그렇습니다. HBM HBM 원래 어디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었어요? 삼성. 원래는 삼성전자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인데 당장 수요가 없고 돈이 안 되니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프로젝트 하지 마. 하면서 됐군요. HBM을 연구하던 삼성의 직원들이 상당수가 회사를 떠나서 SK 하이닉스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HBM을 앞서가면서 네.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발열 문제를 못 잡아서 지금 납품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발열 문제를 잡겠다, 해결하겠다.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높은 가격에 8단을 쌓아서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있고. 상태이고 네. 거기는 이제 12단 쌓는다고 하는데 여기 8단 쌓는 것도 발열 문제를 아직 해결 못해서 엔비디아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결한다고 이거 해결할 때쯤 되면 저기는 12단 쌓고 그거 납품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중요 그것도- 의사결정 예.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의사결정 그렇네요. 한두 개가 예. 정말로 국민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국민이 적어도 500만 명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주식을 산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 연금 뭐 그렇죠. 펀드 가입하고 그러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삼성이 국민연금도 들고 있고 뭐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무조건. 네.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의사결정 문제. 한때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던 삼성전자 주가가 네.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시총에서의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는 이 상황. 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제 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봤자 그 사람들은 한계가 뚜렷해요. 이거 전체가 걱정이네요.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네요. 근데 이 경영진을 바꿔야 네. 되는데 이거를 경영진의 구성을 반도체 관련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없을 수밖에 없는 이재용 회장이 구성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이사회 구성부터 바꿔야 되고 바뀐 능력 있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도 선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야말로 네. 선진국형 의사결정 구조로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삼성전자 이거 갖고 저 글쎄 개인적으로는 위기 탈출을 했으면 좋겠고 꼭 그래야죠. 해야 되는 그래야죠. 상황입니다만 근본적인 변화 없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오늘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58분을 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봤더니 59,500원.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좀 또 내려갔어요. 59,500원.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짜 다 삼성 얘기만 하더라고요.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 삼성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근데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외인들은 외국 사람들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또 다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예. 올 들어서 샀던 삼성전자 주식을 거의 네. 한 달 만에 다 팔았어요. 올해 산 양은 다 팔았어요. 최근 한 달에. 그러니까 물론 그 외국계의 삼성전자의 미래 네. 전망에 대해서 아주 어둡게 밝힌 보고서 영향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는 오히려 그 전에 제 기억에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이 쓴 책인가요? 뭐 네. 초격차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격차라는 게 후발주자들이 못 쫓아오게 네. 삼성전자가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격차를 확 벌려서 앞서고 치고 나간다. 그래서 네. 뭐 신제품도 먼저 내놓고 높은 가격에 팔면서 또 연구 개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격차를 계속 벌려 나가는 전략. 지금 예. 보면 이게 거꾸로 됐어요. 삼성전자가 초격차로 뒤처지고 있어요 지금. 특히 기술 측면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삼성그룹의 어떤 의사결정이 바뀐 다음에 의사결정 구조가 네. 적어도 2대째인 이건희 회장에서 3대로 넘어오면서 네.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초격차를 보이면서 앞서가던 회사가 초격차 차이로 뒤처지게 됐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재용 회장 개인이야. 안 그래도 뭐 그 돈 뭐 다 쓰지도 못해요.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조는 훌쩍 넘어가니까 그건 뭐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재산이 10조가 되던 30조가 네, 되던 네.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재산 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럼요.
너무나도 심각하고 큰 문제죠. 심각하고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특히 이게 뭐 10만 전자 간다, 13만 전자 간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장밋빛 얘기들이 많이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생각과 다르게 가니까 지금 술렁술렁 그런 계속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삼성전자 물론 우리 초인류 기업으로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으로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방송을 좀 이재용 회장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김용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씀 들었으면 이제 좋겠어요. 뭐 이른바 재벌 네. 아니면 대기업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창업자가 경영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미국도 대부분 1세대들은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네. 예. 자기가 창업한 회사. 그리고 미국은 지금 부자 순위 랭킹 1위부터 뭐 상당수가 대부분 자기가 창업해서 당대 이룬 부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물려받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렇네요. 2세, 근데 3세. 그 물려받은 부자들이 부자로 남아 있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네.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미주알 고주알 경영까지 계속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3세대 4세 3대 4대 내려가면서 아. 경영하는 건 이건 정말 후진적인 구조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적어도 창업자가 물러나면서는 그 자식들은 주식을 물려받는 건 오케이. 능력 안 되면 경영에 참여하진 말아야죠. 이거에 끼어들면 안 돼요. 이제. 네. 자, 오늘 의원님의 말씀을 이 재계에서도 좀 새겨 듣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투명성을 갖춘 그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들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도 뜨겁게 달려봤습니다. 정치 경제 한 번에 다 잡아봤는데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도 바쁘실 것 같은데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의원과 함께 정치 경제 두루두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